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빼곡해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소방서에서 잘못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준공 날 때 자기네가 잘못 승인해줬다고 다시 바꾸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용주주TV 강호수입니다. 오늘은 드림보드의 마지막 조각, 제가 강의장을 이전한 스테이 H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드디어 제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문이라고 붙어있는 건물 보이시죠? 저게 스테이 H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H번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직접 보시는 걸로 하시죠. 따라오세요. 지금 제 건물 앞구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택시 중에 북부 지역에 있는 송탄권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 주거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주거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 1종이냐 2종이냐, 1종 주거냐 2종 주거냐, 준주거냐 상업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주거 지역이지만 준주거급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평을 공매로 낙찰 받았고, 작년 1월 달부터 공사 시작해서 9월 달에 이제 준공이 났죠.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이제 다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약간 울릴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건물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벽은 좀 높아서 저기 6m, 여기는 7m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지었어요. 물론 7m로 하면 건축비는 당연히 비싸지겠죠. 비싸지는데 1층이 좀 커 보이는 효과 때문에 공사비가 좀 들이더라도 높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수는 8개 호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직 임대는 다 나가지 않은 상태고, 앞에 휴대폰 매장 하나 나갔고 이제 카페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준주거급이다 보니까 바닥 면적의 7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70% 정도를 짓고 나머지는 조경 공간이라든지 지하 들어가는 램프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0평이지만 전용 면적으로 보면은 120평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복도 공간은 사실은 임대하는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용 임대하는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100평 정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1층 내부에 와 있는데 중앙에 복도가 있어서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스테이 J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면은 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TV는 몰랐고요, 에어컨은 몰랐고요, 보여줄 게 많은데 근린 상가는 보여줄 게 없어요. 왜냐면 바닥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천장도 보시면 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등도 세입자가 다 일일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에 내려왔습니다. 여느 주차장 갔죠. 200평에 램프 빼고 났더니 남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차는 14대 지금 기획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작으니까 한 층을 더 파는 데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층을 더 파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협의를 봤더니 대략 9억, 10억 정도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개층 더 내려가면 주차를 몇 대 더 할 수 있나요? 보니까 10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주차면을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간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가 있어요. 차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평택시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사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 주인도 그거를 막아놓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자주식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서울하고 다르게,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자주식 주차만 허용돼요, 평택시는. 한번 들어오시죠. 자, 여기는 관리실인데 사실은 관리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 설비, 그 다음에 주차요금 정산하는 차단 시스템이 돼 있고, 이쪽에는 CCTV. 아직 선정리나 이런 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규모긴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상가를 한번 가보시면 이거보다도 작은 건물인데 관리소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뭐냐면 이 상가를 하나하나씩 잘라서 분양한 경우예요. 분양을 하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상가 입주민들끼리 아름아름 걷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관리소를 두고 관리소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관리소장이 한 명 선임해야 되는 건물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은 통으로 한 명이 임대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굳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뭐 제가 해도 되고 저희 직원이 해도 되고, 그 정도로 간단한 업무들이니까
그냥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고장나면 고쳐주고 전등을 교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주인이 한 명이다. 이런 건물들에 들어가면 관리비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는 지하에 전기실이에요, 전기실. 여기는 특고압이 들어오는 데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서 잠가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75kW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여기는 400kW를 쓰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특고압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잠궈 놓고 가신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전기실이고 이쪽에는 펌프실이거든요. 펌프실이 뭐냐면 여긴 지상층까지 다 스프링클러가 돼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를 동작시키는 밸브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물탱크가 들어있고요. 펌프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나가면 물을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엔진이 있어서 이게 가동해서 올려주는 그런 장치겠죠. 근데 여기는 소방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소방관리자는 제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빼곡해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물탱크 용량을 잘못 계산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다시 져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잘못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중공 날 때 자기네가 잘못 승인해줬다고 다시 바꾸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곡하게 끼워진 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네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빼곡하게 설치가 됐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필요한 용량대로 다시 설치를 했는데 이격거리 이런 거는 조금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불났을 때 쓰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항상 건물을 짓게 되면 짜투리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창고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가 건축하고 난 남은 자재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물론 이런 페인트는 다 치워버릴 건데 이쪽에는 주차 램프 쪽 공간에 지하가 남아있어서 여기도 지금 활용해서 지금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지하 계단 통로거든요. 계단 통로 밑에는 항상 짜투리 공간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창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용품 같은 거 보관하면서 청소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짜투리 계단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여긴 주차장 입구죠. 환하죠. 여기가 주변에 주차 공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에 막 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박하지만 주차업체랑 얘기해가지고 주차 요금을 좀 세게 지금 올려놨어요. 임대 얻으신 분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 요금은 좀 비싸게 받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한테는 무료 주차 제공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고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얼마 안 됐는데도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요금 받으니까 이제 사라졌어요. 여기가 2층입니다. 2층. 사실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6층이나 똑같습니다. 1층 빼고는 층고도 다 똑같고 똑같은데 뷰가 좀 다르죠. 여기는 1층에서 길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뷰고 이쪽에는 아까 첫 오프닝 때 찍었던 분수가 보이는 쪽입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더 좋은 뷰가 펼쳐질 겁니다. 2층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간단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쌀국수집, 파스타집 이런 식의 간단하게 점심,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2층 이쪽 코너에는 요즘 젊은 감성 호프집 많잖아요. 그런 맥주집이 좀 들어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오픈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임대료 얘기하면은 계속 연락이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자, 다음 층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에 왔습니다. 3층. 똑같습니다. 근데 뷰만 좀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이미지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바고요. 여기는 이미 임대가 나가서 여기는 치과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오시면 치과가 오픈돼 있을 거를 보시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긴 지중화 작업이 아직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신주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보기가 좀 안 좋지만 한 개층만 더 올라가면 뷰가 더 좋아지겠죠. 다음 층으로 올라가시죠. 여기는 4층입니다. 이놈의 임대 프랜카드가 붙어 있네요. 뷰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데 이쪽 군수공원 뷰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평택시청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평택시청의 장애인 복지센터 기관에서 임대해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오시면은 이제 또 간판 붙이고 또 하시겠죠. 다음 층으로 이동하시죠. 여기는 5층
5층입니다. 5층. 뷰가 아쉽게도 좀 안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분수공원 뷰는 좀 더 넓게 펼쳐져 보입니다. 여기는 통으로 다 임대하는 업종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공유 오피스를 해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괜히 불편할 것 같아서 임대 주려고 그냥 놔뒀고,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공유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사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사무소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점되진 않았는데 여기도 평택시청에서 얻으려고 지금 여러모로 좀 알아보고 계세요. 저는 이 상가에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1층 상가도 장사가 잘 될 거고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업종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손님 유발하는 목적이 별로 덜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제가 임대 금지 업종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5층까지 와서 봤고요. 이제 6층 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